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터너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왔고 현재 한국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어요. 저의 직업은 응급구조사로 한국의 소방서에서 외국인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조금 민망하지만 실제로는 꽤나 유창한 편이에요. 비교적 짧은 거주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용어나 한자어까지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발음은 아직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곤 하죠. 응급구조사로서는 의료 용어 같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언어 능력도 향상되었어요. 현장에 출동할 때면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데요. 심지어 부상을 입은 환자분들도 제 모습을 보고는 아픔을 잠시 잊으시곤 합니다. 금발의 외국인이 한국어로 의료 도움을 제공하니 놀랄만도 하죠. 한국에서 119를 불렀는데 웬 호주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리나 아고입니다. 호주에서 온 저는 현재 한국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어요.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로 의료 도움을 제공하니 많은 분들이 놀라곤 하죠. 특히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이에 대해 기분 나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들의 입장이라면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왜 한국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꿈은 어린 시절부터 응급구조사였어요. 삼촌이 이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삼촌과 매우 친했기 때문에 자주 삼촌의 일터에 놀러 갔었습니다. 삼촌을 보며 저도 언젠가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응급구조사는 분명히 힘든 직업입니다. 언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밤샘 근무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호주에서도 응급구조사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랍니다. 소방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저는 응급구조사와 소방관들을 영웅처럼 여겨왔어요. 이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출동하죠. 그만큼 이 직업은 위험도가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대우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직업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합니다. 캐롤리나 아고는 어린 시절 삼촌을 보며 응급구조사의 꿈을 키워왔어요. 삼촌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큰 만족과 보람을 느끼셨고 저도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꽤 까다롭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일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하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자격을 얻음으로써 응급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사를 놓거나 간단한 수술적 처치도 가능한 응급구조사로서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실기시험을 준비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학 졸업 후 1년 만에 미국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미국 내에서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미국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 응급 환자 발생 빈도가 높으니까요. 그러나 응급구조사로 일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을 무렵 한 동료가 해외로 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른 직업을 찾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응급구조사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겪으며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어봤죠. 그러나 동료는 다양한 국가에서 응급구조 학습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향할 나라가 어디인지 물어보니 그는 동남아로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료가 동남아의 한 나라로 떠난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해외로 나가면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택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개발도상국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동료가 떠난 후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 대부분을 호주에서 보냈지만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동료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보다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는 그곳에서 일하며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단순히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뻗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환경이 더 어려운 곳에서 일할수록 직업적인 보람을 더욱 깊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저도 해외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경험을 찾아 또 다른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혹은 아시아권에 위치한 나라가 눈에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의료 환경이 발전해야 할 여지가 큰 인도가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뻗고 싶었어요. 또한 인도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깊은 문화유산에 매료되었죠. 배낭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여행지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약 6개월이 걸렸고 드디어 인도로 출국할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설렘과 긴장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겠다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마치 영화 속의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요. 호주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온 저는 인도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인도의 응급구조센터는 호주의 시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했죠. 구급차는 단 한 대뿐이었고 그마저도 15년이 넘게 사용된 오래된 차량이었습니다. 자금 지원이 부족해 그 하나의 차량을 오랫동안 유지해야만 했다고 하더군요. 고장나면 어떻게든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 했습니다. 작업 환경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인도의 응급구조 장비와 절차들은 호주과 사뭇 달라서 저는 마치 신입생처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일상 속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많았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저의 의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힘을 내며 언젠가는 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체중도 줄어들었고 일에서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하며 너무 힘든 나날이 이어졌죠. 때로는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나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한 사건이 제 삶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밤샘 근무나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떠올릴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육체적 피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죠. 대다수 응급구조사들이 이러한 경험으로 큰 충격을 받곤 합니다. 물론 직업상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도 사람이기에 감정이 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이런 경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기도 했어요. 호주에서는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환자가 이송 과정 중에 돌아가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경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구급차는 오래되었고 그날도 그 구급차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죠. 사고 현장에서 만난 환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큰 교통사고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저와 동료들은 신속하게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구급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응급 사이렌을 울려도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이렌 소리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소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길, 한복판에 소가 서 있어도 모두 그대로 멈춰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인도의 도로에서는 소가 지나갈 때 모든 차량이 멈춰 서야 합니다. 그날도 교통이 심하게 밀리는 와중에 소가 나타나 도로를 가로막았고 저희 구급차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동료 구급대원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상황을 타개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환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환자는 결국 떠나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처음 겪는 환자의 사망이었고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왜 응급구조사직을 그만두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더욱 괴롭힌 것은 그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때 병원에 도착만 했다면 수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교통체증과 소의 방해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도에서의 힘든 경험 이후 소방대장님이 저에게 호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혼자 타국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의 희망찬 시작이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렸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져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지 2개월쯤 되었을 때 동료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동료가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노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고 저를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새로운 환경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내린 가장 좋은 결정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료의 말대로 한국의 자연 환경은 정말로 아름다웠고 그곳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힐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의 봉사 경험은 저에게 큰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과 인접해 공기가 맑고 흙 냄새가 좋았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저를 자신들의 손녀처럼 대해주셨죠. 의료검진을 위해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과 한 알이나 사탕 한 봉지를 건네며 저를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을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마을에서 지내며 친해진 초등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었고 그 화면에는 할아버지와 응급이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응급 상황에 처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이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신속하게 검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봉사가 단순히 의료적 도움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할아버지께서 쓰러져 계셨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강하게 다치신 것이었죠. 우리는 할아버지를 신속하게 구급차로 옮겨 태우고 병원이 있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길을 달리다 보니 차가 많은 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퇴근 시간이었고 차량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인도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머리가 혼란스러웠고 다시 환자를 잃을까 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지만 차가 많은 도로로 진입하자 운전하던 동료가 사이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도로에 있던 차들이 거의 동시에 양옆으로 비켜났고 눈앞에 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이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그 길을 달려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저도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할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가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놀란 동료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처럼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다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그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죠. 한국에서는 도로에서 구급을 방해할 경우에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법으로 제정까지 되어 있다니 인도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한국의 의료 체계에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더 놀라운 건 시민의식이 법으로 만들어 둘 만큼 한국 사람들은 구급차 양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좋은 쪽이지만 한국에서는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구급차 출동이 있었는데요. 매번 도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이런 소리를 듣고 차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곤 했죠. 몇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놀라웠어요. 더불어 차창을 열고 고마운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값지고 행복한 일이에요. 결국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 덕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있을 텐데요. 어느 나라든지 한국의 시민의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많은 응급구조사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꼭 한번 한국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모습을 배워서 좋은 응급구조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할 계획이지만 사고는 가급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도 꼭 안전한 생활 하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